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시겠지만 이 허무감과 무력감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정교신 교수의 2심 판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해 있죠.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증거들을 내밀고 해도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그 기득권의 이익을 건드리면, 밥그릇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 외에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법리고 뭐고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듣지도 않는 거잖아요. 조국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이 검찰과 언론이 한 폭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사들이 승인을 해주는 거고, 놀라우리만큼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고, 누가 개혁을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사람들이 더더욱 절망하는 거는 이 조국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민주당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민주당이 저 조국과 가족이 저렇게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당했어 하면서 맨날 사과하면서 조국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서 계속 판사들의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나하나 반론하면서 몸싸움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저렇게 지 마음대로 법리 판결도 안 되는 판사를 탄핵하고 저 판사를 맞서서 배심원제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입법 발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진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움직임과 이런 마음들이 철저하게 배신당할 수 있을까? 이 기득권에 의해서. 믿었던 정당이, 그나마 힘을 실어줬던 정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혹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력하게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시민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난 10년간 온 힘을 다해서 민주당한테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방 권력을 다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열정의 결과물은, 그 깨시민들의 운동의 결과물은 그냥 수박밭이었다라는 거지. 오로지 민주당 하면서 온갖 똥파리 같은 것들이 다 민주당에 몰려오고 개혁적인 척 이렇게 자기 얼굴들을 연극을 하면서 시민들은 그냥 거기에 속아서 다 눈먼 양처럼 찍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이거예요. 민주당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80석 가진 정당이 중도층을 확장할 게 있습니까? 더 확장할 게 뭐가 있는데 180석에서 180석을 이렇게 밀었다는 건 민주당한테 차라리 독재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밀어준 건데 여기서 중도를 확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용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가석방이 딱 터졌을 때 이거 분명히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으로 정말 예를 들어서 김종배나 이런 다른 외부의 평론가들이나 공중파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최소한 진보 유튜버들이라면 사실관계만큼은 따질 줄 알았는데 이건 무조건 대통령 탓으로 하고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왜 해명 안 하냐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당할 때 갈 때 우리 진영이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쓸쓸하게 혼자 가는 때 그 상황이 너무 생각나서 진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때의 데자뷰가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열패감과 허무감을 주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가석방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 왜 이번에는 사과하지 않는지, 왜 입장이 없다고 하는지, 이건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4월 달부터 기사를 계속 본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단순하게 대통령 시기날짜를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는 말 못합니다. 최소한 뉴스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하더라도 뉴스를 따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이 뉴스를 자기가 따라와서 읽고 있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통령 욕하기 바쁘지. 4월 말에 청와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면은 고려할 수 없다고. 사면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5월 2일날 송영길이 당대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송영길이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삼성 사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때도 계속해서 이재용 뭐 여론조사 만들고 할 때에 온갖 뭐 경제인부터 원로들까지 나서서 대통령한테 다 빨리 사면하라고 할 때였어요. 대통령이 계속 버텨요. 송영길이 막 뭐 사면해줄 것처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당대표가 무슨 사면이야. 제대로 알아보구나 해. 그러니까 송영길이 알아보고 할게. 그러고 나서 6월부터 송영길이 언론에다 대놓고 조중동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알아보니까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다. 이거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뭐 이광재, 이원우, 민주당에 있는 이 소위 수박들이나 이 정세균계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가석방하던가 빨리 사면하라고 하면서 계속 합니다. 경제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7월이 딱 되니까 송영길이 뭐라고 하냐. 8월에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가석방 대상될 수 있다. 법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형 60%를 맞췄다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다. 송영길이 열심히 언론 플레이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송영길이 이재명 지사를 데리고 박완주나 이런 수박들을 데리고 삼성 사장단을 만나는 게 7월 20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송영길이 7월 21일 날 언론이 대도적으로 공표해요. 8월 달에 가석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다음부터 막 삼성전자 막 주가 오르죠? 그러고 나서 그 다다음 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해요. 사면은 반대하지만 가석방은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고려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 기사는 뭐 수백 개를 있어요. 찾아보세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대통령의 승인으로 됐지만 이 모든 것은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끌고 온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총대 메고서는 이재용 빼줄게 했던 송영길 보세요. 지금 싹 빠졌어요. 그때 이재용의 사면을 얘기하고 가석방하라고 외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싹 지금 빠지고 대통령 혼자 욕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범계랑. 너무너무 비겁해요. 저는 이 상황이. 최소한 이 정도의 사실관계는 알려주고 욕을 할 거 있으면 비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가실 때 얼마만큼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멸시당했는지 그 마지막 생각이 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욕하는 게 제일 쉽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또 정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다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침묵이나 인내심 그 이상의 파열음이 날 확률도 전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고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이나 정세균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성호, 변재일, 안인순, 남인순, 권인숙, 정동기 이런 사람들이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이병옥 이런 사람들이 수박 중에 수박 아닌가요? 꼴패미?
꼴패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오영환은 이낙연 캠프에 있어서요, 예, 초선 오적이라고 욕먹는데 정동기는 욕 안 먹어요. 이재명 캠프에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출세하자고 그 개파에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제일 앞장서가지고, 예, 자기 이권 찾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당연히 청구서를 내밀겠죠. 박주민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좋아합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이 재선하고 나서 정말 이낙연이 저렇게 당 말아먹을 때, 저렇게 반개혁적으로 할 때 목소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낸 적 있나요? 가끔씩 페이스북에다 개혁적인 말을 하지만 정말 자기 배지 벌고 추미애 장관처럼 이렇게 싸운 적 있나요? 없어요. 민주당 어느 의원도 이렇게 민주당이 반개혁적이고 보수화 되는데, 예, 어느 누구도, 예, 나서서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할 뿐이지, 기껏해야.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인사권을 준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개파가 추천하는 인사들은 정말 개혁적일까요? 추미애나 조국처럼 전문성과 개혁성을 다 갖춘 사람을 만약에 거기다 앉히면 언론이나 이 민주당은 가만 놔둘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은 지킬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지켜줍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지명됐을 때 지켜졌습니까? 대통령한테 인사 잘못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지명한 인사들 지켜졌습니까? 여러분, 최재형이 감사원장 임명될 때 윤영찬이 수석할 때 최재형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지명합니다라고 하는 그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최재형 미담 제조기라고 하면서 지금 최재형의 미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지금 그 윤영찬이 청와대 때 수석일 때 발표했던 거예요. 최재형 민 사람들 책임집니까, 지금 민주당에? 최재형 민 사람들 커밍아웃 해요?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럼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들 다 제외하고 정말 제대로 된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파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끝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 뒤에 칼을 꽂을 거예요.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고 조국처럼 조리달림 당하지 않고 추미애처럼 정말 버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이 미성숙의 무한반복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지금 이낙연의 힘이 너무 커졌잖아요. 저 여성계나 정세균의 힘이. 저 사람들이 그 힘을 과시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얻은 이 교훈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고칠 것인가에 대한 이 시민들의 각성, 이 시민들하고 이 당의 서로 함께 움직임에 이게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열린민주당이에요.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요. 시민공천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시민이 원하면 지지자가 원하면 쫓아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시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열린민주당이에요. 그게 사라져버린다고 하면은 시민이 갖고 있는 힘, 지지자들의 힘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민주당 해가지고 한 이 결과물이 결국은 수박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이 당이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지자들은 각성해야 돼요. 전해철이나 김진표를 차라리 지역구에서 날리더라도 국진당한테 주더라도 정말 이제 수박들은 키우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의 각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